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체육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준비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할 연구는 다음과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 가운데 젊은 20, 30대 1인 가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빨리 걷기 프로그램과 설탕 섭취 제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였을 때 이들의 체내 지방 및 오스테오칼신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차이고요. 연구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1인 가구, 즉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1인 가구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이 비만이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젊은 20, 30대 여성들에게서 이 비만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현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두 가지 현상이 첫 번째는 이제 비신체 활동, 두 번째는 과도한 설탕 섭취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현재와 같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가운데 비교적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비만이라든지 제2형 당뇨라든지 이런 대사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는 현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빨리 걷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설탕 섭취를 제한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체중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지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선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각각의 빨리 걷기 그리고 설탕 섭취 제한은 지방량이라든지 체중 감소에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이것들이 함께 복합 처치를 이루었을 때 어떠한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현황입니다. 또한 이 사이에서 체중 감소 메커니즘 가운데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 물질이 하나의 메커니즘 물질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오스테오칼신 물질에 대한 복합 처치에 대한 연구도 조금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오스테오칼신 물질에 대하여서 두 가지 예시를 통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빨리 걷기 운동을 실시했을 때의 오스테오칼신의 메커니즘입니다. 저희들이 빨리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뼈에 어느 정도의 건강한 자극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때 뼈에서 이 뼈의 조골세포라는 부분에서 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이 분비되게 되는데요. 이 오스테오칼신 단백질은 췌장을 자극하여서 인슐린을 분비시킨다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 분비를 통하여서 제2형 당뇨라든지 비만의 예방 혹은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시는 이 설탕 섭취 제한을 실시하였을 때인데요. 설탕 섭취 제한을 실시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지방세포의 숫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의 분비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뇌의 일정 신호를 거쳐 뼈의 조골세포를 자극하고 뼈의 조골세포에서는 오스테오칼신을 마찬가지로 분비시켜서 췌장을 자극하여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등 비만과 당뇨 예방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가운데 영양과 운동 복합 처치가 체중 감소에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합 처치를 통해서 체중 감소가 이루어졌을 때 그 체중 감소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 물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 내용 또한 연구가 미비한 현황입니다. 종합해서 본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에 있는 1인 가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빨리 걷기 그리고 설탕 섭취 제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체내의 신체 구성 혹은 글루코스 대사와 관련된 마커, 오스테오칼신 단백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의 방법인데요. 먼저 대상자입니다. 20대에서 30대 1인 가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경험이 적은 자들을 선별을 하였고요. 연구의 전체적인 절차인데요. 8주간의 인터벤션 전후로 프리테스트와 포스트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리포스트 테스트에서는 신체 구성이라든지 등과 같은 인체 계측학적인 정보와 그리고 혈액 변임, 그리고 식사 조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8주간의 인터벤션에서는 운동 그룹과 운동 영양 그룹 각각 10명과 11명씩 두 그룹으로 구성을 하여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는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인데요.
피험자들은 맨 처음 저희 실험실을 방문을 하여서 약 2주의 간격으로 운동 강도에 대한 가이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저희 실내에 있는 트레드밀에서 폴라 심박수 센서를 착용을 하고 최대 산소 섭취량의 65에서 70%의 강도를 가이드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받은 그 강도를 바탕으로 각자 안전한 환경 가운데에서 주 4회 각 세션마다 60분의 빨리 걷기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을 실시하고 비대면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비대면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이 러닝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여서 자기가 달린 거리, 시간, 강도 등을 기록을 하고 이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험자는 참가자가 올린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 사람이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하였는가, 운동 강도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영양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실험자들이 제일 처음 저희 실험실 방문을 하였을 때 영양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영양교육이라 함은 설탕 섭취를 최대한 지양하라라고 하는 영양교육인데요. 이때 예를 들면은 탄산음료라든지 젤리, 과자 이런 간식류를 최대한 지양을 하고 샐러드 드레싱 혹은 저희들이 자주 먹는 케첩, 마요네즈 등과 같은 소스류를 제한을 하는 것을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비대면 피드백도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기반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참가자들이 자신이 먹은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모든 음식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방에 올리면은 실험자가 그 사진을 기반으로 하여서 얼마만큼의 설탕이 들어있고 설탕 섭취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전후로 측정이 이루어질 때 인바디를 통하여서 신체 구성을 측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모든 대상자들은 실험 전과 후에 동일한 반팔 반바지를 착용을 하여서 최대한 오차 범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혈액 변이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스 대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측정 항목들과 더불어서 오스테오카신의 농도를 측정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식사 조사를 통하여서 과연 이 사람이 인터벤션 기간 동안 전중으로 총 3번에 걸쳐서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하고 있는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기반으로 하여서 파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SPSS를 통하여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기타 아래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결과입니다. 먼저 과연 운동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운동 그룹과 운동 영양 그룹 모두 거리와 시간에 있어서 주차가 거듭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즉 비대면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분들이 잘 따라와 줬고 적절한 운동 처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운동 그룹과 운동 영양 그룹 모두 균일하게 운동 처치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양 처치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운동 그룹에서는 전체 에너지 섭취량이라든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량에 전후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영양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운동 영양 그룹에서는 설탕 제한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섭취량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량이 있어서 그룹 내 전후 비교를 실시해 보았을 때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고 그룹 간의 비교를 해보았을 때에도 운동 그룹보다 매우 현저하게 낮은 에너지를 섭취를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치를 바탕으로 모든 특정 항목들에 있어서 그룹 내 전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운동 그룹과 운동 영양 그룹 모두 몸무게 그리고 지방량,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에 있어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강조해서 볼 수 있는 점은 운동 영양 그룹에서 운동 그룹에 비하여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체중이라든지 BMI라든지 이런 체지방률에 있어서 큰 감소폭을 나타내 보였다. 하지만 양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인슐린 농도를 보았을 때에도요. 양쪽 그룹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쪽 다 유의하게 운동 그룹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테오칼신 농도 같은 경우에는 운동 영양 그룹에서 보다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 보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결과까지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를 저희 앞선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았는데요. 앞선 선행 연구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운동 처치가 이루어졌으나 저희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고 앞선 선행 연구에서는 대면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면 연구에서도 체중이라든지 BMI라든지 체지방률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보였고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저희 데이터와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본 처치는 운동 처치로만 본 선행 연구는 운동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운동과 영양의 복합 처치로 들어갔을 때 체중이라든지 BMI라든지 체지방률이라든지 비슷한 감소폭을 나타내었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는 저희 비대면 프로그램이 좀 더 높은 감소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참가자들의 체중 감소라든지 인슐린 저항성 감소 효과를 나타내 보였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살펴봤던 것은 운동 영양 그룹에서 이러한 복합 처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허리 둘레가 감소하였는데요. 허리 둘레가 감소하는 경향에 따라서 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농도의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 보였다. 즉 허리 둘레의 변화량과 오스테오칼신 변화량 사이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복부 비만과 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농도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앞으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결론까지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본 연구의 결론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두 가지 결론으로 축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8주 동안의 빨리 걷기 프로그램은 체중 감소 및 혈당 감소에 매우 유의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였고 또한 마찬가지로 설탕 섭취 제한을 실시하였을 때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한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리 둘레가 감소함에 따라서 오스테오칼신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 보였으며 이는 앞으로 허리 둘레 즉 복부 비만과 오스테오칼신 사이에 어떤 관계성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두 번째 결론까지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